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청년 실업대책 일부를 핵심은 전해 들으셨는데 이 관련해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장그래는 물론 아시죠? 그 운동본부의 김혜진 정책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쭙죠. 네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청년 고용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앞에 뉴스 코너에서 저희가 간추려서 전달해 드렸고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총평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청년들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만족해라라고 얘기하는 단기적 처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청년을 핑계 대면서 이미 그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나 의료민영화나 이런 묵었던 과제들을 해치우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묵었던 과제를 해치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했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주제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끊임없이 이제 추진을 해오려고 했다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대중적인 반발에 부딪혀 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는 이제 청년 일자리를 핑계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인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역시 이것도 핑계를 대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시는 대목 어떤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한 보충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는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질 나쁜 일자리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2017년까지 2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12만 개의 일자리가 시간 선택제, 즉 이제 단시간 노동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인턴, 직업훈련, 특수교사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불안정한 노동, 전부 다 이런 일자리로 채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질 나쁜 일자리밖에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경제 체질로 봐서는 그런 얘기들이 네네. 적어도 한 10년 전쯤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그렇죠. 비판적 견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관료들은 전혀 정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네네. 얘기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을 보면 기업에는 좀 특혜를 주는 반면에 청년들 입장, 일을 할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질 나쁜 일자리에 고용 안정성도 대단히 떨어지는 그래서 친기업 그리고 반노동적 정책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 팀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정한 노동을 없애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청년 노동 정책인데 이런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동안 기업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청년 일자리를 핑계로 하여 이제 수용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기업 반노동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노동 정책으로 비판받아도 크게 억울해할 대목이 없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특히 의아한 거 하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이른바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말이 네네.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와리뭉실하게 어렵게 한 겁니까? 이거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뭔 말이고, 그 실효가 있을까요? 당연히 실효가 없죠. 정부가 얘기하는 취업 기회는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도기 노동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턴이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런 이제 과도기 노동이 그동안 얼마나 청년 노동에게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뭐 열정페이 논란이나 이런 데서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활용해서 네. 저임금 노동력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인턴이라든가 수습이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근로장학생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네. 그런 저임금 노동력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무려 12만 개의 일자리가 다 이런 일자리라는 겁니다. 네. 열정페이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뜯어 고쳐도 시원찮을 판에 아예 구조화, 제도화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정도 수준에서 보면요. 공공 부분에서 보면 정규직을 13,000명을 채용하면 비정규직을 25,000명을 채용하고요. 네. 청년 인턴을 12,000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정규직을 채용하는 만큼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청년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실제로는 한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저임금 노동력이 계속 공급되는 구조라는 거죠. 체질 개선을 위해서 뭐 중장기 이 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내고 네. 산성 체질을 알칼리화하기 위해서 뭘 바꾸고 이런 건 없이 그냥 예전에 나왔던 것들 예. 롯데 종합 선물 세트인가 우리 어렸을 때 연말이 되면 아버지가 하나씩 들고 오신 거 있었어요. 온갖 네네. 사탕, 과자 다 들어있는 거. 네, 종합 선물 세트. 네. 예. 정책의 재탕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열정페이처럼 사회 구조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공식화시킬 수도 있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네. 정부가 그걸 모르고도 설마 이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부는 여전히 실업 대책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고의 중심은 기업에 가 있다는 거죠. 기업에게 어떻게 해야 유리할 거냐, 기업에 어떻게 돈을 더 벌게 할 거냐, 이런 것에 이제 고민이 딱 가 있다 보니까 계속 불안정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면 직업훈련 일자리를 2만 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대기업이 직업훈련을 시키면 다른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냐면 이미 대기업들이 당연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될 인력을 사내하청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사내하청의 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 신규 채용, 직업훈련이다. 이런 이름으로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또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서 좋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또 자기들 이름으로 심지어는 교육훈련도 시키고 심지어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여전히 기업에게 어떻게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일해야 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고민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죠. 네. 지금 전국 각 거점 도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 계속 만들고 대통령은 꼬박꼬박 참석해서 웃으면서 네네. 격려도 하고 모든 신문들은 일면에 사진 써주던데 네. 거기서는 어떤 창조를 하고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직업훈련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부가 이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안에 보면요. 네. 그러니까 사내 하도급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법 파견을 판정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노동자들인데 이거를 사내 협력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이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 중에 하나인 이제 SK 브로드밴드나 네네. 또는 T브로드나 뭐 이런 데들이 말 그대로 이 노동자들을
통신시설을 설비하거나 이러는 노동자들을 자기네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하고, 이 노동자들은 마치 독립적인 중소기업체의 정규직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다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속빈 강정이구만요. 대기업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청년고용 종합대책, 그 허와 실, 그다음에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취업기회라는 이름의 열정페이의 문제점을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공식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반노동적이다, 이런 비판도 왜 제기되는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신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의 김혜진 정책팀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